자, 그러면 탑 케이스가 끝났는데요. 파트 편집도 닫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품을 좀 볼게요. 자, 다음 부품은 이거 PCB 버튼 해서 PCB 버튼 작업을 할 겁니다. PCB 버튼.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그래서 부품 지금 탑 케이스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품은 PCB 버튼입니다. 그래서 부품 삽입 아래 부분 선택해 보면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새 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 파트 들어가고 그냥 이스케이프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새 파트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파트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이름 편집 파트 이름 바꾸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PCB 그 다음에 버튼 BUTTON 해서 PCB 버튼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탑 케이스 이 부분은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상황별 도구 몸에서 그래서 숨기기 할게요. 그래서 탑 케이스 선택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몸에 숨기기 해서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B 버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몸에서 파트 편집 또는 선택을 하고 위에서 리본 메뉴에서 파트 편집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PCB 버튼이 이제 그래서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작업을 하는데 먼저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네요. 제일 외곽의 크기가 사각형. 자, 그러면 기준면 얘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래서 기준면은 정면 죄송해요. 평면도니까 기준면은 윗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할게요. 자, 스케치를 하는데 그래서 위치도 여기가 센터에서 왼쪽은 50이고 오른쪽은 65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참고로 여기서 여기에 클릭하시면 안 돼요. 가로 세로가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왼쪽 편에 가서 클릭을 하고요. 코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왼쪽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50.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거리는 65. 아이고, 오탄가 보다 이렇게 길게 나갔네. 컨트롤 Z 했습니다. 65. 그 다음에 폭은
37mm. 완전 정이 안 됐는데요. 여기 있는 중심선이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같은 선상에 일치.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요게 PCB 밑에 판이 해서 1T에 1T. 근데 위치는 어디에서부터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 3mm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면 피처에서 리본 메뉴의 피처 탭을 선택하고 돌출 베이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자, 먼저 두께가 해서 1mm가 되고 1T.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4mm 떠 있어야 돼요. 스케치 있는 데서부터 4mm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에 스케치 평면에서 하지 마시고요. 오프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높이가 4mm, 옵셋에 4를 주고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스케치에서부터 위로 4mm가 올라오게 돼요. 옵셋 4,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색상도 표현 편집에 들어가서 파트로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할게요. 아이고. 응? 이거 왜 안 먹어? 재질로 갈까요? 표현에서 플라스틱. 그래서 고급 탭, 반경, 소프트 터치, 투명 플라스틱, 컬러가 많지는 않은데 색상이 재질에 다양하지 않아서 왁스, 합성, 패턴, EDM 그냥 파란색으로 갈게요. 드래그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잠깐 내가 잠깐만 뭐로 해놨지? 리모컨으로 해놨는데 그냥 바디로 갈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버튼이 눌러지게끔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스케치를 가겠습니다. 스케치. 자, 여기 있는 부분에 스케치를 갈 거예요. 자, 솔리드 바디의 윗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을 해서 요거는 보면 여기 있는 형상은 아래 간통 형상이랑 같아요. 자, 요 부분의 모양은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것도 다 일일이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윗면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탑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아까 이걸 숨겼습니다. 그래서 탑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부품 표시해서 다시 보이게끔 할게요. 해서 보이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탑 케이스를 보이게끔 한 다음에 먼저 마우스로 요게 솔리드 바디 위쪽 면을 여기를 클릭을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가서 아이고 이거 지금 약간 녹화를 잠깐 멈추고 볼게요. 자, 요소 변환에서 먼저 마우스로 보면 이렇게 엣지 같은 거는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엣지보다는 이렇게 안쪽에서 바닥 쪽에서 보면 여기 있는 바닥면을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여기 면. 그래서 바닥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바닥면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작업하는 이 부분에 해서 여기 형상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 이제 선택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잠시 취소를 하고 지금 보스 돌출 1을 잠시 숨겨 놓을게요. 그래서 보스 돌출 1을 잠시 숨겨 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소 변환을 하는데 안쪽 바닥면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해야 되니까 이쪽 면 여기도 아이고 모서리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고 면 선택해 줍니다. 면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룹 선택하면은 주변 루프가 가져 있지 않다. 왜 루프가 가져 있지 않다 그래? 잠시만요. 요거라 그러면 잠시 위에 하나 면만 먼저 확인해서 요소 변환을 할게요. 컨트롤 Z 자, 요소 변환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안쪽 면을 선택을 한 요소 변환 잠깐만요. 여기
다시 숨겨놓고 자, 다시 스케치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은 숨겨놓고 탑 케이스에서 다시 보이게끔 해놓은 다음에서 바닥면에 이제 요소 변환을 하는데 먼저 선택한 면은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요소 변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자리 끝단에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옵션에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부 루프 선택을 눌러보면요. 안쪽 루프가 잡혀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할게요. 그냥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루프가 만들어지고요. 필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을 먼저 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딜리트해서 삭제를 하고요. 여기는 컨트롤 5번에서 탑에서 바라보고요. 윈도우로 이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요소 변환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요소 변환에 들어가서 체인이 따로 안 먹을 건데 체인 선택. 자, 여기서 잡아 볼게요. 모서리 끝단 엣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앞화면에 그 부분. 그리고 여기도 끝단 엣지를 그 다음에 안쪽 요게 홀도 자동으로 체인으로 해놔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여기 조각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따로 가지 않아서 자, 여기는 모서리를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또 요소 변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스 돌출 1 이 부분을 다시 보이게끔 하고요. 자, 그러면 돌출 피처에 돌출 보스를 하겠습니다. 자, X자 누르고 스케치 얘를 다시 선택을 해 놓고요.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나서 보스 돌출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높이가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튀어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도면에서 자, 여기 보면 탑 케이스 상면으로부터 0.5 옵셋 되면서 얘가 튀어나와야 돼요. 0.5 옵셋 되면서부터 자, 그러면 마침 조건에서 곡면으로부터 옵셋을 하고 해서 요게
탑 케이스에서 윗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값은 0.5 녹화를 잠시 멈출게요. 컨트롤. 자, 이 곡면이 미리 보기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끔 할 때는 여기서 오프셋 반대 방향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래서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끝나서 파트 편집을 일단 나갈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트 편집 닫고 나가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서 충돌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돌 여부. 그러면 상단의 리본 메뉴에 보면 계산이라고 있어요. 계산. 그래서 계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간섭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형상과 어디 충돌 났는지 확인을 하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간섭탄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리모컨 그리고 나서 계산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1차 충돌 여기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충돌 요게. 자, 다른 데는 없는데요. 여기는 이제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충돌이 이렇게 발생이 된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실제 제품을 만들면 얘가 조립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 기판 이쪽 부분을 좀 편집을 해서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긴 쪽, 여기가 긴 쪽, 여기는 작고, 그래서 이쪽에 못따기를 좀 해줄 거예요. 자, 충돌 간섭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돌이 발생이 됐어요. 간섭 탐지로. 자, 그러면 탑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잠시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PCB 버튼 이쪽에 양쪽 두 군데에서 못따기를 해서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PCB 버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 편집기 실행합니다. 그래서 편집기 실행한 다음에 자, 필렛이라는 부분에서 아래쪽에 플라이어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못따기. 자, 못따기는 거리거리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거리. 그리고 못따기 엣지는 이렇게 세로 방향에 두 군데를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거리 1, 거리 2 값에다가 이거 왜 지금 이거 약간 또 녹화를 잠시 세울게. 메모리가 좀 녹화까지 같이 하니까 부족한가 보네요. 자, 거리거리에서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게 줄게요. 그래서 요게 모서리 엣지 잡겠습니다. 좀 하나는 길게 한 10mm mm로 할까요? 아까 이제 충돌 난 부분 확인하고 9에 3 해서 일단은 하나 하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 얘는 값이 달라져야 되고 3이고 얘는 9.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이게 살짝 편집해서 못따기를 해서 입구 쪽에서 간섭이 발생되고 되는 구간에 이렇게 못따기를 하고 파트 편집 나가서 그리고 다시 탑 케이스를 보이게끔 한 다음에 또 간섭 체크를 하면 돼요. 계산에 간섭 탐지 들어가서 계산이 끝났는데 여기서 밑에 간섭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충돌 이렇게 입구 쪽에 못따기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